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머리를 시원하게 깨워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제 강의에 함께할 우리 두 학생도 자리했네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경제학의 거의 바이블이다라고 꼽는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의 틀, 바로 경제학적 사고가 뭔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솔직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기 두 학생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들 뷔페 가면 야, 오늘 무조건 본전은 뽑는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럼요. 거의 뷔페 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아닐까요? 하하라, 맞아요. 왠지 안 그러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본 바로 그 감정 말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방금 이야기 나는 그 마음속에 경제학적 사고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씩 찾아가 볼 겁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절대 어렵거나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경제학은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선택에 관한 학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돈,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정말 끝도 없죠. 이렇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뭘 할까 결정하는 모든 순간, 바로 거기서 경제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교과서에서는 경제학을 좀 더 명확하게 뭐라고 딱 정의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교재에 따르면 경제학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사회 전체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풀어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개념은 뭘까요? 바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설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경제학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격언일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교수님, 그런데 길에서 막 나눠주는 공짜 음료수나 마트 시식 코너 같은 건 진짜 공짜 아닌가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기서 공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사실 다른 걸 할 수도 있었어요. 친구랑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밀린 메시지에 답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렇게 포기해버린 다른 활동의 가치가 바로 그 공짜 차에 숨어있는 진짜 비용인 셈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문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바람에 포기해야만 했던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것, 가장 가치가 높았던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치르는 진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의 이런 선택들은 도대체 무엇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서 어떻게 이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유인에 반응한다는 것, 영어로는 인센티브라고 하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득과 비용을 머릿속 저울에 올려놓고 재본 다음에 자기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원리는 아주 명쾌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는 이득, 즉 편익이 커지면 사람들은 그 행동을 더 하려고 할 거고요. 반대로 치러야 할 비용이 커지면 덜 하려고 하겠죠. 우리 교재에 나온 쓰레기 종량제가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값을 비싸게 만들어서 비용을 높이니까 사람들이 귀찮아도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분리수거의 상대적인 편익이 커지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개개인이 각자의 유인 구조에 따라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모여서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제학자처럼 생각한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핵심 도구는 바로 한계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시 우리 맨 처음 이야기했던 뷔페로 돌아가 보죠. 배가 어느 정도 찼어요. 이 상태에서 한 접시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 우리는 총 얼마를 냈지나 지금까지 몇 접시 먹었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지금부터 추가될 딱 한 접시에만 집중하죠. 1단계, 이 한 접시를 더 먹었을 때의 추가적인 만족감, 이걸 한계 편익이라고 해요.
2단계, 반대로 너무 배불러서 느낄 추가적인 불편함, 이건 한계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3단계, 이 둘을 비교해서 만족감이 불편함보다 클 것 같으면 더 먹고 아니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4단계, 바로 이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정수, 한계적 사고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한계적 사고라는 건 이렇게 추가적인 한 단위가 가져올 변화에만 딱 집중해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겁니다. 경제학적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연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원리들이 이게 정답이다 라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바로 상충관계, 영어로는 트레이드오프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완벽하게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공평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나요? 바로 그게 경제학이 늘 마주하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으로 파일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문제고요. 형평성은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죠.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듯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건 지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면 형평성은 높아지니까 언뜻 보면 좋은 일 같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가나 투자자들이 아니 이렇게 세금 많이 낼 바에는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늘릴 의욕이 안 생기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즉 유인이 감소하면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결국 우리가 나눠 먹을 파이 자체가 작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따라붙게 됩니다. 효율성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 것으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핵심 원칙들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의 진짜 비용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했던 다른 기회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은 이득과 비용을 따져서 행동합니다. 이 말은 곧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처벌이나 보상, 즉 유인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셋째,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전체를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때의 추가적인 이득과 비용을 따지는 바로 그 한계적 사고에서 나옵니다. 넷째, 세상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처럼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상충관계에 놓여 있죠. 경제정책이 왜 그렇게 늘 뜨거운 논쟁을 낳는지 아시겠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게요. 혹시 팀 프로젝트 할 때 일을 잘하는 친구한테 일을 몰아줘서 빨리 끝내는 효율성과 그래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을 나눠주는 형평성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부딪혔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제학은 바로 그 치열한 고민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